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프로이트와 에릭슨까지 우리 이론 강의와 이제 진도가 똑같으니까 자, 이 두 학자를 봐야 하는데 거기 그 134페이지에 1번부터 보면 인간 행동과 성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인간 행동은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다르게 표출이 됩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 아들러의 경우는 이걸 생활 양식이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이 성격이 생활 양식이죠. 자, 행동은 성격 특성에 따라 다르게 표출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성격을 이해하면 행동의 변화 추이를 또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인간 행동의 이해와 개입을 위해서는 성격 이해가 또 필요하고요. 성격 이론은 인간 행동의 수정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성격은 심리 역동적 특성이 있어 일관된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 아니죠. 오히려 어떠한 성격으로 인해서 일관적인 행동을 또 기대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MBTI에서도 J형과 P형이 있잖아요. 그죠? J형은 조직화되고 반듯한 걸 굉장히 좋아하죠. 반듯한 걸. 제가 J형이거든요. 저는 반듯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화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책도 지금 반듯이 놓았지만 당연히 여기 지금 이것도 이것도 그 수평으로 딱 놓습니다. 책도 정리정돈이 딱딱딱 되어 있어야지 좀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건 같은 경우도 제자리에 좀 있어줘야 돼요.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예전엔 제가 이제 애들한테 청소하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노래를 제가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하면서 이렇게 막 제자리 애들한테 장난감 놀고 나서 뭐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자, 어떻든 자, 그래서 그 P형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성격과 행동 관련돼서 지금 자, 이번에 보면 성격 이론과 학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분석 심리론 융이죠. 인본주의론의 로저스와 메슬로 그러니까 맞고요. 그다음 이제 사회학습 이론 반드라 맞고요. 메슬로는 인본주의론에 해당돼요. 그다음에 욕구 계층 이론이라고 하죠. 개인 심리론은 누구 거예요? 아들러예요, 아들러. 그죠? 아들러 개인 심리론. 그다음 이제 행동주의론의 파블로프, 왓슨, 그다음에 션다이크 뭐 이런 학자들 이제 행동주의, 전통적 행동주의 학자, 초기 행동주의 학자에 해당되고 자, 3번 정신 역동 이론가에 해당하지 않는 학자는 안나 프로이트는 프로이트의 막내딸입니다. 방어 기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둔 게 있고 그죠? 그다음 이제 그 반두라는 행동주의 학자이죠. 그다음에 에릭슨 아들러까지가 정신 역동 이론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다음 이론과 그 기본 과정의 연결이 옳은 것은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 자, 거기 끝에 보니까 정신결정론, 상호결정론, 환경결정론이 나왔는데 자, 정신결정론은 프로이트예요. 상호결정론은 반두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결정론은 스키너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맞는 걸 보면 3번이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옳지 않은 것은 분석심리론, 원형, 집단무의식 거기는 맞았지만 에릭슨이 틀렸죠. 에릭슨이 아니라 누구예요? 융이죠. 그죠? 프로이트 정신 여기서 이제 프로이트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문제 풀다 보면 프로이트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프로이트로 나온 경우도 있어요. 알았죠? 그건 문제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없어요. 잘못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프로이트 또는 프로이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신분석이론, 그 다음에 원초와 자초자 맞죠. 아들러, 개인심리론에서는 열등감, 보상, 생활양식 다 아들러의 주요 개념이고요. 반두라, 사회학습이론, 자기강화, 그 다음에 관찰학습 맞고요. 로저스, 인본주의론에 해당되는데 완전하게 기능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현상학적 장. 그래서 로저스는 현상학 이론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6번. 주요 이론과 기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스키너, 행동주의론, 그 다음 강화계획 맞네요. 그죠? 자, 근데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은 맞았지만 타임아웃은요. 이건 조작적 조건화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타임아웃, 격리를 실천기술론에서는 이걸 부적 처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적 처벌이라고 해서 틀리게끔 나왔던가요? 그죠? 이게 이제 부적 처벌이죠. 그죠? 타임아웃은 긍정적, 그러니까 유쾌한 자극을 제거시켜서 처벌을 하는 방법. 그래서 부적 처벌이 되는 겁니다. 타임아웃은. 자, 피아제. 분석 심리로는 피아제가 아니죠? 융이에요.
합리정서 치료는 누굽니까? 앨리스 합리정서 치료죠? 인지이론에서, 인지치료에서. 자, 매슬로우, 인본주의론 맞았는데 자유현상 누구 거예요? 프로이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융, 개인심리이론이 아니라 누구 거야? 아들러죠. 그 다음에 행동조성은 스키너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 학자와 그 주요 기법이 옳게 연결된 것은, 자, 반두라. 행동조성은 스키너 거예요. 자, 로저스는 타임아웃 아니죠? 타임아웃은 스키너의 이제 조작적 조건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로저스는 현상학 이론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스키너 모델링이 아니라 반두라가 이제 모델링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족 조각. 자, 이 가족 조각은 행동주의 이론에 기반한 행동주의 모델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아제는 인지 이론에 해당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이트 자유 현상 맞습니다, 그게. 자, 먼저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자, 거기 140번부터가 이제 그 학자 이 프로이트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먼저 그 1번 다음 중 원초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원초화는 원시적이고 본능적 성격을 갖습니다. 쾌락의 원리이고요. 1차 과정의 사고를 한다. 거기 그 1번에 3번에 1차 과정의 사고를 한다. 그죠? 요거 원초화로부터 자아가 튕겨나오고 자아로부터 초자아가 튕겨나온다. 그죠? 근데 거기서 지금 원초화가 하는 사고 과정을 1차적 사고 과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아가 하는 것을 2차적 사고 과정이거든요. 자, 여기가 쾌락 원칙이죠. 쾌락 원칙. 그죠? 그 다음에 현실 원칙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도덕 원칙입니다. 도덕 원칙. 자, 지금 이게 7회 때 나왔어요. 1차적 사고과정. 그러니까 1차적 사고과정이 원초화 거라고 하는 걸 공부했다면 자아가 2차적 사고과정인 걸 알았어야 돼요. 당연히. 이게 7회 때 나왔던 건데, 그잖아요. 지금 이게 7회 때 나왔습니다. 근데 이따 이게 이제 나오는데, 이따 한번 보게요. 언제 나오는지. 원초화는 무의식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죠? 여기가 의식, 그 다음에 전인식, 그 다음에 무의식.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쪼개라고 했죠? 요거 쪼개서 여기가 원초화, 그 다음 자아, 초자. 원초화는 전적으로 무의식 영역에만 속해요. 자아와 초자가 의식, 전인식, 무의식 세 측면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 보면 원초화는 무의식 영역에 속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죠. 원초화가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신경증이 유발된다. 자, 이거는 이제 자아가 불안을, 그래서 이제 방어 기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2번 보면 프로이트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원초화, 자아, 초자는 출생 시부터 형성된다가 아니라 원초화가 출생 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가 구, 항, 그 다음에 남, 그죠? 구항, 남까지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발달 단계로 공부했던 것은 여기가 영아기, 우리 시험에서 영아기 0세에서 2세. 그 다음에 여기가 유아기, 그죠? 여기가 3세에서 6세.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원초화는 출생시 타고나는 거죠. 원초화가. 자, 무의식이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주된 원인이에요. 맞습니다. 자, 자아는 본능적 욕구에 현실적으로 만족될 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현실성을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그래서 이제 자아는 원초화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율적 자아라고 했죠. 이 자아를 타율적 자아라고 해서 타율적 자아. 에릭슨의 자아는 자율적 자아지만 프로이트에서의 자아는 원초화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아다. 근데 그 자아는 이제 현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에너지 체계는 폐쇄 체계다. 그죠? 이것도 나왔네요. 리비도. 자,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 자아의 과정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도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프로이트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거세 불안과 난근 선망은 생식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세 불안, 난근 선망 언제요? 난근기에 웨디푸스 컴플렉스죠? 그죠? 여기서 남아가 거세 불안, 여아가 난근 선망. 자, 그 다음에 치료의 주요 목표는 개성화. 개성화는 누구 거예요?
윤거예요. 들렸고 그다음에 자아는 의식, 전이식, 무의식 세 측면에 모두 존재한다. 모두 가지고 있다. 그죠? 자아는 의식, 전이식, 무의식 세 측면 모두 의식, 전이식, 무의식 세 측면 모두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리비도는 인생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일반적인 생활 에너지. 이거 누가 말했어요? 이거 융이 말했죠. 그건. 그죠? 그다음에 이제 초자아는 방어 기제를 작동하여 갈등과 불안에 대처한다. 초자아가 아니죠. 자아가. 그죠? 자, 그다음에 4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학자 2명. 누구? 프로이트와 스키너. 그죠? 프로이트는 정신결정론, 스키너는 환경결정론. 자, 그다음에 2번. 거세불안과 난근선망은 주로 생식기가 아니라 뭐 어디? 난근기. 그죠? 자, 성격 구조를 원초자와 초자로 구분했다. 맞죠? 자, 초자가 현실 원리예요? 성격의 실행자예요? 아니죠. 자아가 그렇죠. 그죠? 성격의 구조나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죠? 제시했죠. 제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3번이 맞았고요. 그다음 이제 5번.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옳은 것은 자, 구강기는 다른 대상자와 자기 구별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맨 처음은 불가능하지만 자, 여기 프로이트에서 여기가 언제까지죠? 0세에서 1.5세, 1.5세에서 3세, 3세에서 6세, 그죠? 그러니까 6개월까지가 대상부재 상태예요. 6개월을 벗어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그죠? 대상부재 상태였다가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구별이 가능해요. 자, 자, 항문기, 배변 욕구를 스스로 해결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항문기 때 이제 그 배변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 가능한 것이고, 난근기, 이성 부모와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 부모와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웨디푸스 컴플렉스의 결과죠. 그다음에 이제 잠복기, 동성 또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왜? 잠복기는 아동기니까, 그죠? 이 시기가. 자, 그다음에 생식기는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1차 성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2차 성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6번. 프로이트의 이론에 비춰 최초의 양가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은 최초의 양가 감정은요, 구강기예요. 그러니까 구강기 걸 찾아야 돼요. 거기 거세불안과 난근선만 난근기죠. 그다음에 이제 리비도는 특히 동성 친구에게 향하는 것은 동성기인 아동기이고요. 음식을 빨고 삼키고 깨물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은 구강기예요. 그러니까 구강기가 바로 최초의 양가 감정이거든요. 알았죠? 거기에 맞아요. 그래서 구강기인 3번이 맞고요. 자, 그다음에 4번. 쾌락 추구에 몰두하거나 자아를 지나치게 세우는 극단화 경향이 나타난다. 자, 그거는 생식기에 해당됩니다. 배변 훈련이 시작되고 아이의 본능적 중독은 어머니의 통제에 드는 것은 항문기에 해당되고요. 자, 7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어린 시절 겪었던 과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엄격한 배변 훈련으로 항문 보유적 성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문기는 항문 보유적 성격과 항문 폭발적 성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 항문 보유적 성격은 바로 엄격한 배변 훈련으로 인해서, 그죠? 양육자의 지나치게 엄격한 배변 훈련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성격입니다. 초자는 성격의 실행자, 마음의 이성적인 부분 아니죠. 자아죠. 이거 나왔잖아요. 지금 아까 거기 4번 21회 때 21회 4번이 먼저네요. 16회 거 7번이 이제 먼저 나왔었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7번에. 자, 4번. 생식기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높아진다. 맞습니다. 그죠? 자, 남자아이는 난근기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인한 거세 불안을 경험한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8번. 옳은 것인데요. 자, 난근기.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의 기제가 나타나는 시기다. 동성부모의 동일시, 난근기, 웨디푸스 컴플렉스의 결과니까 맞습니다. 자, 항문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최초로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 바로 구강기예요, 여기가. 자율성대 수치심을 주로 경험하는 시기이다. 항문기예요, 그게. 알았죠? 그대로 이제 에릭슨 거 그대로 연결해 버리면 되거든요. 얘가 신, 자, 솔입니다. 자율성이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여기가 에릭슨으로 보게 되면, 그죠? 항문기, 자율성대 수치심, 그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그 난근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틀렸고, 그다음에 이제 리비도가 항문 부위에 집중되는 거, 이게 바로 항문기죠. 이제 잠복기가 아니라. 자, 그다음에 9번.
정신 분석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거. 자, 자아는 1차적 사고 과정과 현실 원칙을 따른다. 아, 1차적 사고 과정 누구? 원초아. 그죠? 이게 지금 20회 때 나왔잖아요. 20회 때. 2차적 사고 과정을 1차적 사고 과정이라고 해서 틀리게끔 나왔잖아요.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 기출 문제는 쓸데없는 문제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예. 이제 저한테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받다 이제 거기서 이제 합격하지 못하고 저한테 오신 선생님 중에서 교수님 다른 학원에 땡땡땡에서는 이게 과거 기출 문제 쓸모없다고 얘기하던데요. 이걸 풀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왜 풀어야 하는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과거 기출 문제도 많이 속아냈어요. 쓸데없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쓸데없다기보다도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문제에서 논점을 건드려 버렸어요. 이제 건드려 버려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그것도 여러 번 건드렸어. 그러면 이제 과거 문제, 복원된 문제는 빼요. 제가 어차피 중복되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간추려 놓은 거기 때문에 자, 어떻든 거기 자아는 2차적 사고 과정과 현실 원칙을 따른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날라갔어요? 틀렸어요? 기억을 다 제껴버리면 1번하고 3번만 남게 되네요. 소거법 적용하면. 그죠? 그러면 이제 니은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 이제 1번은 디귿이고 3번은 니은과 니을이니까요. 그럼 니은만 보면 잠복기에는 원초하는 약해지고 초자는 강해진다. 잠복기에 이게 이제 여기 구항남 잠생이거든요. 그죠? 생이죠? 잠복기는 아동기예요. 평온한 시기예요. 원초와 초자의 균형이 맞아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원초가 힘이 셌거든요. 근데 자아가 커지고 초자가 커졌어요. 그러다가 이 잠복기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잖아요. 그죠? 이 자를 중심으로 시소 균형이 맞는 시기. 그러니까 원초화보다는 이제 초자가 커진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은도 맞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니은에서 해결이 안 됐어. 그럼 디귿을 봐봐야겠는데 신경지적 불안은 자아의 욕구를 초자가 통제하지 못하고가 아니라 이 신경지적 불안은 원초화와 관련된 불안입니다. 초자와 관련된 불안은 도덕적 불안이에요. 자, 그래서 디귿이 틀렸거든요. 그럼 이제 니을까지 봐볼까요? 방어 기제는 외부 세계로부터의 요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시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3번이 맞는 거예요. 거기서 니은과 니을이 맞습니다. 자, 신경지적 불안은 원초화와 관련된 불안이에요. 그래서 원초화의 욕구를 연약하고 불완전한 자아가 통제하지 못하고 압도될 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면 17회 때 이 불안과 관련해서 아예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은 공포 상태로서 위급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불안이. 불안하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자, 현실적 불안. 자아가 지각한 현실 세계에 있는 위협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죠? 현실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신경적 불안은 원초와 관련된 불안이에요. 그래서 원초의 중동에 의식이 될 줄 모른다는 위협. 자, 그다음에 도덕적 불안은 초자와 관련된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원초와 초자 간의 갈등에서 느끼는 양심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이트 이론은 원초와 초자 간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쾌락과 원초가 쾌락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문명화된 사회. 문명화된 사회는 바로 이제 외부 세계의 대변자인 초자예요. 이 둘 간에 싸우는 거예요. 이 둘 간의 대립이에요. 얘들 간의 갈등. 자아가 중재해 주는 거예요. 중간에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원초화는 일생 동안 유아기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원초화가.
초자는 이제 여기는 말 그대로 도덕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성직자예요. 여기는 유아기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본능, 충동. 이 자아가 현실을 고려해서 이걸 중지해 주는 겁니다. 중간에서. 근데 이제 그 니을은 어떻든 프로이트 이론 자체가 원초와 초자 간의 갈등이에요. 근데 여기서 양심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초자가 양심이에요. 즉 초자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초자는 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초자가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자아 이상.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방어 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발달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눠서 나왔는데 방어 기제가 위계 서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계 수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위계 서열상. 그래서 이제 억압이 후기에 나타나는 거죠. 퇴행이 투사, 퇴행, 부정 이런 것들은 어릴 때 그러니까 발달 전기에 사용하는 기계가 억압이 뒤에 사용하고 그죠? 나이가 들어서 사용하는 자, 이 방어 기제 문제인데 이제 그 12번 방어 기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계속해서 지금 나옵니다. 방어 기제의 사용은 사회 환경 변화에 영향을 준다가 아니라 프로이트의 이론이잖아요. 환경과는 관련 없습니다. 그죠? 방어 기제의 과도한 사용은 정서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죠? 이게 지나치게 사용하는 거. 이게 방어 기제의 병리적인 사용에서 해당되죠. 방어의 강도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2번은 맞습니다. 자, 거기 불안의 원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불안의 원천을 아예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불안의 원천을 왜곡시키고 대체시키고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사용 일수에 따라서 정상적인지 병리적인지를 판단을 할 수는 없죠. 이 방어 기제가 정상적인지 병리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제시한 학자가 누구예요? 안나 프로이트인데 안나 프로이트가 제시한 것 중에 사용 횟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자아가 강한 상태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자아가 불안할 때 사용합니다. 그 말은 자아가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에 13번. 방어 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갈등과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초자아가 사용하는 심적 기제가 아니라 자아가 사용하는 심적 기제입니다. 정신 내적 갈등 원천을 왜곡 대체 차단하는 거고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억압은 불안에 대한 1차적 방어 기제로 대표적인 방어 기제이다. 그래요. 이제 억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죠. 왜냐면은 흔하게 사용되는 이렇게 의식으로 들어왔던 것들이 모두 다 억압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통해서 모두 다 무의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어 기제가 억압입니다. 그죠? 자, 두 가지 이상의 방어 기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14번. 방어 기제와 그 예의 연결이 옳은 것은 부정. 부모에게 꾸정을 듣고 적대감으로 개를 발로 차는 아이. 이건 전치예요, 전치. 그죠? 불치병에 걸렸음을 알고도 미래의 계획을 화려하게 세우는 것은 부정이겠고, 그 다음에 효도를 다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독거노인을 극진히 부양하는 자식은 이거 보상에 들어가요, 이게. 알죠? 보상에.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중 간호사에게 아이같이 행동하는 거, 이거 퇴행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데려온 아이를 싫어함에도 오히려 과잉보호로 키우는 부인은 반동 형성. 이웃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근데 보면은 거기서 아까 지금 14번에 1번에 부모에게 꾸중을 듣고 적대감으로 개를 발로 차는 아이, 이게 부정이 아니라 전치거든요. 알았죠? 전치인데 그게 지금 또 나온단 말이죠. 그게 이제 어딥니까? 거기 17번 봐보세요. 16회 때 나왔던 거. 어떤 대상이나 사물로 향했던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을 덜 위험하고 편안한 대상 혹은 사물로 향하게 하여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어 기제인데 아버지에게 혼인한 아이가 마당의 개를 발로 차버렸다. 화를 푸는 거. 이게 전치죠? 네, 전치.
그러니까 거기 그 예가 지금 아까 14번에서 나왔던 예잖아요. 그 1번. 그것은 틀리게 낸 예지만. 그러니까 그 여기 지금 시험에 지문했던 예에 해당되는 것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15번 방어 기제와 그 예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운동을 잘못하는 사람이 공부에 열중하는 것 보상입니다. 자신의 애인을 빼앗아 결혼한 친구의 얼굴을 의식하지 못하는 현상 억압입니다. 실적이 낮은 영업사원이 실적 보고를 회피하고 싶을 때 배가 아프다. 신체화. 그죠? 신체화. 부모가 가장 싫어하는 점을 자신이 닮아간다. 그대로 따라하는 행동 동일시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 방어 기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억압,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을 감정 상태와 분리시키는 거. 자, 여기 보면 아까 지금 예를 짝짓는 문제였잖아요. 지금 15번 같은 경우까지 보면. 그죠? 아까 뭐 14번도 그렇고. 근데 16번은 방어 기제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을 감정 상태와 분리시키는 것은 격리입니다. 또는 분리라고도 하고. 불합리한 태도, 생각, 행동을 정당한 것을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게 바로 합리화예요. 자, 투사. 자신의 부정적인 충동, 욕구, 감정 등을 타인에게 찾아서 그 원인을 전가시켰다. 그 타인에게. 그죠?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그죠? 투사입니다. 맞죠? 자,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일을 의식으로부터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 이게 바로 억압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심리적 갈등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전치가 아니라 신체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욕망이나 충동을 타인에게 돌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타인에게. 타인에게 돌린 거예요. 타인 탓. 뭐예요? 투사죠. 자, 19번. 그 예시로 나왔네. 또 22회 때 나왔어요, 이번에. 자, 지원한 회사에 불합격한 후 그냥 한번 지원해 본 것이며 합격했어도 다니지 않았을 거야. 합리화죠. 시험을 망친 후에 성적 발표 날짜를 아예 잊어버렸다. 억압입니다. 아까 이거는 지금 15번에서 자신의 애인을 빼앗아 결혼한 친구의 얼굴을 의식하지 못한다. 였었는데. 자, 투사. 자신이 싫어하는 직장 상사에 대하여 상사가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이가 나쁘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니까 사이가 나쁜 거야. 내가 아니라. 그죠? 투사죠? 남 탓으로 돌리는 거. 자, 그 다음 반동형성. 관심이 가는 이성에게 오히려 짓궂은 말을 하게 된다. 그죠? 정반대 감정 행동으로 대체시키는 거. 이 반동형성 맞는데 낮은 성적을 받은 이유를 교수가 중요치 않은 문제를 출제한 탓이라고 여겼다. 투사죠. 그죠? 자, 20번. 프로이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결과로 동성애 부모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동일시하는 거죠. 아동 성격 형성은 아동기 이후가 아니라 언제까지예요? 바로 초자가 만들어지는 이 시기. 그러니까 아까 제가 0세에서 1.5세, 1.5세, 3세, 3세에서 6세. 그죠? 그러니까 대략 5세에서 6세에 난근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난근기가 끝날 때 초자가 만들어지면 성격은 끝. 왜? 성격은 원초와 자아, 초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성격은. 초자가 만들어지면 끝나기 때문에 5, 6세의 성격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5, 6세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본 겁니다. 그 뒤로 변함이 없다. 성격의 불변성을 말을 했죠. 자, 아동 초기 경험으로 성인기에 정신병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래서 5, 6세 이전에. 자, 그래서 3번이 맞고 리비도는 신체적 사랑과 성적 에너지만 국한했다. 그러면 안 돼요. 프로이트가 이제 말년에 가서는 삶의 본능인 에로스와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까지 넓혔습니다. 리비도. 인간 발달은 전생에 걸쳐 이루어진다가 아니죠. 청소년기까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1번. 프로이트 이론이 사회복 실천에 미친 영향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무의식적 동기의 중요성. 자유의지. 틀렸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학자 3명. 누구? 프로이트. 그 다음에 아니 2명. 그 다음에 자유의지 부정하는 학자는 프로이트와 스키너잖아요. 그죠? 성격의 불변성을 말하는 학자는 이제 프로이트와 아들러고.
유아기 경험의 중요성 맞죠? 방어 기제의 중요성, 그다음 본능의 중요성. 자, 그다음에 22번 자유현상 기법인데 사고의 흐름이 일정한 방향성이 없다. 맞습니다. 떠오르는 생각 자유스럽게 다 얘기하게끔 하는 건데 미래에 대한 자유현상이 아니라 과거죠. 무의식 탐색, 무의식적 갈등 지적하는 단서 제공,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자발적으로 표현. 자, 그다음에 이제 에릭슨으로 가면은요. 지금 보면 이제 프로이트는 프로이트 이론에 대한 평가 부분이 뭐 이렇게 깊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보면 그죠? 자, 에릭슨 보면 어떤 개념에 대한 해당하는 것인가? 성장하는 모든 것은 기본 도안을 가지고 있고 이건 기본 도안으로부터 부분이 발생하고 이 부분들은 발달하다가 제각기 우세한 특정 시기를 겪고 이 모든 부분들이 기능하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거 점성원리 맞습니다. 점성원리죠. 다음 설명과 관계 깊은 학자 성격은 생물학적 요인, 개인의 심리사회적 문화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의 이제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 자, 성장하는 모든 것은 기본 계획이 있다. 이거 뭐예요? 이게 점성원리잖아요. 그게. 자, 그 점성원리인 걸 알 수가 있고, 자, 사회적 관심에 대한 욕구, 융통성에 대한 욕구에서 기록된다. 그러니까 욕구 들으니까 이거 매슬로인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매슬로는 안 보이네요. 거기에. 그죠? 네, 일단은 땡 두 번째 점성원리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심리사회가 나왔고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에 에릭슨의 이론의 주요 개념과 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일단은 에릭슨이라고 했잖아요. 전이는 누구 겁니까? 프로이트죠. 창조적 자기는 누구 거예요? 아들로 거예요. 페르소나는 거의 페르소나와 집단문식은 누구 거? 융 거. 그죠? 점성원칙이 답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전이는 치료자가 클라이언트 문제를 자신에게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이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전이나 역전이는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인물을 현재 인물과 동일시하는 건데 전이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자신이 경험했던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거기 이제 창조적 적인 어떤 아들 넣고 페르소나 이제 맞는 것이고요, 거기. 치료자가 하는 건 거기 1번에 이제 치료자가 하는 것은 역전이라고 하죠, 그거를. 치료자가 이제 그것도 이제 뭐예요? 정확하게 역전이는 치료자가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 인물과 클라이언트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거는. 그죠? 지금 1번만 설명이 잘못됐고 나머지는 지금 설명은 제대로 되어 있지만 그 용어가 또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1번도 일단 프로이트 거이고요. 방어 기제에서. 자, 그 다음에 4번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의 기본 과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점성 원칙을 따르고요. 인간의 공격성과 성적 충동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은 프로이트예요. 그죠?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창조적 존재이다. 맞아요. 자, 인간 행동은 의식 수준의 통제 가능한 자아에 의해 동기화된다. 이 자아를 에릭슨은 자율적 자라고 한 거예요. 에릭슨은 자율적 자. 자아를 에릭슨은 이 자아를 자율적 자라고 했다. 알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발달 단계에서 외부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 에릭슨의 이론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모두 옳은 거. 자, 각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 발달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점성성이에요. 점성원리.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환경이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사회적 영향력. 그래서 심리사회가 되는 거죠. 프로이트는 심리성적 이론이라고 하고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이라고 합니다.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 자아 정체가 맞고요. 인간 발달은 전생에 맞죠? 모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았고 6번 에릭슨의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관심, 창조적 자, 가족 형상
이 세트 모두 다 누구 거예요? 아들러, 그죠? 아들러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우리가 문제 풀 때 거기 157페이지에 2번에서 인간 행동은 사회적 관심에 대한 욕구, 유능성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다 해서 뭐 들어가 있지만 이 사회적 관심이 이제 특히 이제 사회적 관심은 매슬로우에서 자아 실현인의 특징 중에도 사회적 관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 관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아들러에서 이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만 의식적인 교육과 개발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걸 누구로부터 배우느냐? 어머니, 그다음에 아버지, 그다음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 관계. 이게 이제 거기서 중요하게 이제 다루어지는데 이 창조적 자아는 일단은 아들렀고 확실하게 아들렀고요. 가족 형상, 이 가족 분위기, 성격에 영향을 주는 이것도 이제 아들렀 겁니다. 청소년기의 자아 정치관 발달을 강조한다. 맞고요. 성격 발달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맞고요. 각 단계 발달은 이전 단계의 심리사회적 갈등 해결과 통합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점성원리예요. 그래서 5번도 점성원리에 기초한다. 모두 맞고요. 자, 7번 옳은 것인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배제한 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자꾸 피아제에다 넣어놓고 매슬로우에다가 넣어놓고 막 넣어서 나오거든요. 틀립니다 다. 자, 사회문화적 요인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인정했습니다. 성인기 이후의 발달 고려했습니다. 자아의 자율성, 창조적 기능 다 고려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나 경험적 증거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죠. 과학적 정보의 결여. 이제 사실은 이 과학적 근거나 경험적 증거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주의 이론을 제외한 나머지 학자들의 이론은 이런 비판을 받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은 걸 가지고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행동을 직접 관찰, 실험 통해서 실험한 것은 이제 그게 이제 과학적인 거, 과학적인 근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이제 행동주의 이론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행동주의 이론을 제외한 나머지 이론들은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자, 다음에 8번. 에릭슨은 이론을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의 성격은 전생애를 통해 발달하고요.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고압 자아 정체감이고요. 각 단계 발달, 이전 단계 발달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이 뭐예요? 점성원칙이고 성격 발달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아까 나왔던 거고 자, 학령기, 아동기는 자율성대 수치심과 의심. 자율성대 수치심과 의심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또는 자율성대 수치심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근데 학령 정기가 아니라 신자솔이잖아요. 신자솔. 그죠? 자율성대 수치심. 유아기에 해당되죠? 학령기는 근면성대 열등감의식입니다. 자, 에릭슨 거는 뭐 외워야 돼요. 이건 그냥 우리 뭐 이거 했었는데 신자솔, 근대 정말, 친생자, 그죠? 요거 신뢰감대 불신감, 자율성대 수치심, 솔선성대 죄의식, 그죠? 또는 이걸 주도성이라고도 하고요. 주도성대 죄의식. 근면성대 열등감, 그 다음에 정체감대 정체감 혼란, 친밀감대 소외 또는 고립, 자 생산성대 뭐 침체, 자아통합대 뭐 절망, 그죠? 이렇게 다시 외워볼까요? 싹 트네, 싹 터요, 희망이 싹 트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의지가 있다라고 했고 여기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능력,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성실, 충성, 그죠? 여기는 사랑, 결혼해야 하니까 여기는 배려인데 여기를 케어니까 돌봄으로 나온 것이고 보호라고 해도 상관없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혜, 노년기의 지혜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일단은 3번이 이제 맞았잖아요. 거기 그 10번도 이게 나왔잖아요. 4번이 옳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도 보시면 11번에는 이제 긍정적 결과와 주요 관계 연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봐야 할 것은 영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사실 이제 에릭슨은 여기 이제 유학이라고 영학이를 또 유학이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어차피 이제 여기를 영학이로 지금 나왔고 유학이를 2세, 4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든 이제 이거 보면 거기가 논점이 아니에요. 그 발달 단계 그쪽이. 여기 이제 긍정적 결과와 주요 관계가 이걸 물어본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 보면 연령 제시해줬고
그래서 영아기는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노년기에 해당되잖아요. 여기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지금 요걸 물어본 거예요. 여기 얘를 알았죠? 얘하고 그 다음에 주요 사회 관계 범위가 맨 처음에 엄마죠? 엄마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엄마 플러스 아빠. 그래서 부모예요. 그죠? 세 번째가 여기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해서 조부모까지 들어가요. 그죠? 근면성대 열등감 이제 학교 다녀야잖아요. 지가 얘가 그러니까 학교 가면서 이제 이웃들 만나게 되게 되고 그죠? 학교에서 이제 교사 만나고 그죠? 친구들 만나겠죠. 이제 여기 가면 이제 또래 집단의 영향이 특히 크고 그죠? 그다음 이제 리더, 좋은 리더를 만나야 돼요. 청년기, 청소년기. 그죠? 그다음 이제 여기는 청년기는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애정, 성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직장이죠. 직장 동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인류 마지막. 그래서 거기에서 어머니 맞았고 부모, 그 다음에 가족. 맞습니다. 이웃 학교 됐고 그 다음에 또래 집단 모두 맞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 위기와 성취 덕목 2번이 맞잖아요. 이건 이제 외워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이트 거는 그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구, 항, 남, 잠, 생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3번에서는 3번이 옳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다시 한번 프로이트와 발달 단계 4번이 옳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15번. 이 사회관계 범위 이번엔 그래서 그 근면성대 열등감이 가족이 아니죠? 일단은 이제 4번이 맞는 거죠. 거기는 4번이. 그죠? 자, 16번 다시 한번 주요 사회관계 범위 바르게 연결된 거 3번이 5번이 맞는 거고 그래서는 또래 집단 청소년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17번 에릭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에릭슨 자아심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그 다음에 에릭슨의 이론을 심리사회적 이론이라고 한다. 개인의 발달은 사회를 풍요롭게 한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성격 발달의 유전적 영향력을 배제했다. 또 틀렸죠. 그죠? 이게 10회 때 나왔는데 아까 나왔던 것이 몇 회 때입니까? 걔가. 오히려 지금 아까 7번이 19회 때 나왔어요. 이미 17번에서 한번 틀리게끔 나왔죠. 그게. 그죠? 근데 또 나왔는데 그 다음에 17번, 5번 각 단계별 심리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면 자아 특질이 강화된다. 맞습니다. 18번 다음 학자가 제시한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여러 이제 학자들 모아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이제 에릭슨이니까 여기다 제가 분류를 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거기 프로이트는 원초하는 현실 원칙이 아니라 자아가 그러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성격의 융에서 성격의 전체 일관성, 동일성을 관장하는 원형은 자기예요. 자기가 성격의 중심이죠.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이라고 한다면 성격의 중심, 퍼스널리티의 중심은 뭐다? 자기 셀프다. 그죠? 자, 그다음에 에릭슨 점성 원칙 맞죠? 인간의 애정된 단계를 거치며 성장하고 발달 맞습니다. 자, 피아제 동화는 맞았는데 새로운 경험에 맞춰 기존 도식을 변화시켰다, 즉 조절했다. 그러니까 기존 도식을 조정한 것은 동화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자, 아들러 생활 양식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생활 양식은 성격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보상이에요. 보상. 그죠? 자, 그 다음에 19번 옳지 않은 거. 로저스는 감정이입, 진실성, 원조관계 매우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두라 자아 규제가 나왔잖아요. 이게 자기 규제. 이게 12회 때 나왔는데 반두라의 개념의 자기 규제, 즉 자아 규제가 반두라의 용어인 걸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 요는 가면 뭐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그죠? 자아 규제, 즉 자기 규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12회 때 그것도. 그죠?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자기 규제는 내용보다도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고 이렇게 용어가 반두라의 개념인 것이 나왔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피아제는 아동, 그죠? 인지 발달. 그 다음에 이제 아들러의 창조적 자아 맞습니다.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집단 치료의 원동력이
된다. 자, 에릭슨은 과거의 정신적 위상이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은 정신분석이에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프로이트죠? 자, 23회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23회 기출문제는 각 챕터의 마지막에다가 별도로 분류를 해 놓았어요. 책 구성상. 자, 이번 우리 강의에서 다루었던 프로이트와 에릭슨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23회 문제인데 에릭슨은 한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노년기 문제 풀 때 거기서 그 노년기에 심사적 위기를 극복했을 때 긍정적 자아 특징인 지혜가 이제 한 문장으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었고 에릭슨에서는 자, 그래서 그 문제 1번과 2번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1번 보면 성격이론, 학자, 주요 개념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기존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었었죠. 자, 인본주의 이론, 융은 분석심리 이론이죠. 인본주의 이론이 아니라. 그리고 그 동화는 피아제 겁니다. 동화와 조절. 피아제 공부하면 이제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 매슬로우는 정신분석 이론이 아니라 프로이트가 정신분석 이론이죠. 그 다음 이제 매슬로우는 인본주의 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욕구 계층 이론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욕구 유계 이론, 인본주의 이론 중에서도 그 다음 이제 열등감은 누구 거예요? 아들러 거예요. 아들러 거. 자, 인지 발달 이론,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은 맞죠. 하지만 결핍 동기는 매슬로우예요. 매슬로우가 이제 결핍성 욕구, 그 다음에 성장 욕구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핍성 욕구가 결핍 동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성장 욕구가 자, 매슬로우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즉 이걸 사회적 욕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존감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그래서 이 아래가 결핍성 욕구예요. 결핍성 욕구. 여기 아래가. 그 다음에 여기 위, 여기가 성장 욕구예요. 이 아래 네 가지가 결핍성 욕구. 그래서 이걸 결핍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결핍 동기. 여기가 이제 그러면 여기는 성장 동기겠죠? 성장 동기예요. 그러니까 성장 욕구는 메타 욕구라고도 하는데 메타 욕구 이제 다 공부해요. 매슬로우에서 여기 이제 자아 실현 욕구 하나밖에 없죠. 얘는. 자, 그리고 개인 심리 이론. 아들러 개인 심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 양식, 아들러 거죠? 생활 양식은 성격을 말을 하는데 생활 양식은 4, 5세까지 결정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봐버리죠. 아들러. 그래서 4번이 맞고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5번 분석 심리론 융이죠. 로저스는 인본주의 이론이죠. 인본주의 이론 중에서도 현상학 이론이라고 하죠.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 아니마는 융거가 맞죠. 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프로이트 문제 이렇게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프로이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초자아의 특질은 초자아는 자아 이상과 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봤죠? 여기가 원초아, 자아, 초자아인데 이 초자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기가 초자아가 얘가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건 언제 느끼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언제 느껴요? 벌을 받을 때 느끼죠. 그죠? 벌을 받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죠? 근데 자아 이상은 칭찬을 받게 되면
자 이상이 높아져요. 기억하라고 제가 이거 좀 더 설명했는데 우리 이론 강의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거 우리 교재 이렇게 정리 다 되어 있어요. 양심 그리고 자 이상. 이것도 그 기출 지문에서 그전에는 이게 나오지는 않았죠. 근데 우리 이론서에서 이건 다룬 내용이고 그리고 맞는 문장이고요. 설사 만약에 초자가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나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자 2번 보면 프로이트는 실수 행위를 통해서 무의식이 작용하는 증거를 파악하였다. 맞아요. 그래서 잘못 쓴 글씨, 문장 또는 그 실수로 하는 말 이런 것들이 바로 무의식이 작용하는 증거로 보았고요. 그래서 무의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말을 막 시키는 거 그게 뭡니까? 자유현상이죠. 그죠? 자유현상. 자, 그 다음 3번 내면화는 심리적 갈등이 근육계통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방어기제이다. 근육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갈등이. 근육은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나뉩니다. 내가 무언가를 먹어서 입에서 야금야금 씹죠. 이건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씹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넘어가는 입에서 작동할 때까지는 이제 수의근으로 이제 음식을 잘게 부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목구멍에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불수의근이 이제 작동하는 거죠. 내 의지로 작동되는 것들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심적 갈등이 여기 뭐 수의근이냐 불수의근이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근육계통으로 계통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방어기제다라고 하면 전환 그리고 신체화가 있죠. 그래서 전환이나 신체화가 바로 근육계통, 심리적 갈등이 근육계통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전환은 수의근 계통 증상으로 표출되는 것이고 신체화는 수의근계를 제외한 기타 신체 부위의 증상으로 표출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더 구분한다면. 근데요, 이 내면화는요. 내면화는 투사에 반대되는 거예요. 투사에 반대되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투입이라고 하죠. 근데 자, 외부의 대상을 자신의 내면의 자아체계로 받아들이는 방어 기제. 엄마가 미워가 아니라 엄마를 미워하는 것은 이제 투사가 되는 것인데 어머니를 미워하는 감정을 수용할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내면화예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아는 2차적 사고과정과 현실 원칙. 자, 여기 원칙을 보게 되면 원초화가 쾌락 원칙이죠. 얘가 쾌락 원칙이고요. 자아는 현실 원칙이죠. 현실 원칙이고요. 그 다음 초자가 도덕 원칙이죠. 도덕 원칙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차적 사고과정이죠. 여기가 1차적 사고과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차적 사고과정이에요. 1차적 사고과정과 2차적 사고과정은 이미 논점이 돼가지고 출제가 되었었죠. 자, 그 다음 5번 남자아이는 남근기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인해서 거세 불안을 경험한다. 맞죠? 그 다음 여자아이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인해서 난근 선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아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도 한다라고 했었죠. 예, 거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 두 문제가 우리가 프로이트와 에릭슨까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 4번 문제에서 정신분석 이론이 이제 윤영기의 경험을 강조한다. 또는 이제 그 4번에 이제 개인의 무의식 뭐 이게 나왔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
또 문제 풀고 그 마지막에 23회 문제 풀면서 3번과 4번은 거기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